제목 1위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고 있다.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 코일리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중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FTX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바이낸스가 중국 정부 지원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바이낸스는 매우 약탈적인 방식으로 신흥시장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바이낸스 거래량은 FTX보다 7배 더 크며 주요 경쟁자가 무너진 시점에서 점유율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바이낸스가 FTX처럼 폭발한다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원의원은 또 바이낸스가 준비금에 대한 투명성이 없고 미국 규제 당국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면서 기축통화달러 지배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바이낸스 대변인은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의 바이낸스는 중국 회사가 아니며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투데이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지난 2017년 중국에서 설립됐지만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단속으로 인해 중국 밖으로 이전해야 했다. 지난 9월에 게시된 블로그 게시물에서 캐나다 시민권자인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 자오창펑은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자오는 또한 바이낸스가 중국에 법인이 없다고 강조했다. 제목 비트코인, FTX 파산 후 처음 18,000달러 넘었지만 찬물 끼얹는 파월.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8,000달러 선을 일시 회복했다. 비트코인이 18,000달러대에 오른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15일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8분 현재 기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7,815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장중 18,318.53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맵 파적 발언에 다시 17,000달러 선으로 후퇴했다. 21,000달러를 넘었던 비트코인은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15,000달러 선까지 급락했었다. 비트코인의 회복세는 FTX 파산 이후 급격하게 흔들렸던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우려와 달리 지금까지는 FTX 사태 여파가 다른 거래소와 대출업체 등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다. 또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제기되면서 얼어붙었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도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날 파월 의장의 단호한 태도에 곧바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볼빈 자산운용그룹의 지나 볼빈 사장은 어제 CPI 보고서에 연말 기분을 내던 투자자들로서는 오늘 오후 파월 의장의 스크루지 연기에 산타랠리 희망이 박살났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자산운용사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 매튜 시겔은 운영 비용 상승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파산 물결 속에서 내년 1분기에 만에서 12,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거대 투자기업인 바네크의 시겔은 12,000달러로 하락하면 2021년 11월에 등록된 사상 최고치인 69,000달러에서 82% 하락한 것이다. 이전 두 번의 약세장은 당시 최고치에서 약 85% 하락한 상태에서 힘을 다했다며 비트코인은 2023년 하반기에 3만 달러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에너지 문제 해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연준의 피벗 등이 뒷받침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될 수 있다. 특히 산유국의 국부 펀드들이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목 중 11월 소매 판매 5.9%, 상하이 봉쇄 이후 조약, 산업 생산도 둔화세. 중국의 11월 소매 판매가 작년 동월 대비 5.9% 감소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15일 밝혔다. 이는 소매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난 10월보다 훨씬 더 떨어진 것으로 시장 전망치보다 낮다.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은 상하이 전면 봉쇄가 이뤄졌던 지난 5월에 역성장했다가 6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10월과 11월에 연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내수 경기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0월 16일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그 이후 11월에도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바탕을 둔 고강도 방역이 유지돼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국의 11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2.2%로 10월 증가율과 시장 전망치보다 낮았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9월 이후 둔화세를 보인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상하이 봉쇄 여파로 4월에 마이너스로 떨어진 뒤 5월 0.7%로 반등했다. 이후 6월 3.9%, 7월 3.8%, 8월 4.2%로 올랐다. 중국의 산업생산은 공장, 광산, 공공시설의 총생산량을 측정한 것으로 제조업 동향을 반영하며 고용과 평균 소득 등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아울러 1에서 11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는 5.3%로 1에서 10월 누적치와 시장 전망치보다 낮았다. 고정자산 투자는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 자본 투자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통계국은 이날 실물지표를 발표하면서 경제회복 기초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목 슈퍼 매파 파월에도 미 금융시장 내년 금리 인하 베팅하는 이유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4일 물가 안정이 확실해지기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으며 매파적 자세를 다시 한번 뚜렷이했다. 그런데도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내년에 결국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투자자가 많아 그 배경에 시선이 쏠린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 시장의 기대대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로 0.5%포인트 올렸다. 또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를 통해 내년 말 금리 전망치를 5.00에서 5.25%로 제시, 지난 9월 FOMC 회의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0.5%포인트 높였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지속해서 내려간다고 위원회가 확신할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직 갈 길이 좀 더 남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채권 금리 움직임을 근거로 채권 투자자들이 연준의 매파적 어조를 일축하고 내년 기준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도 시장이 연준의 매파적 입장을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하는 2년물 미국 채금리는 전일 대비 0.05bp 내린 4.2178%, 10년물 국채금리는 2.84bp 하락한 3.4792%로 각각 마감했다. 2년물 금리는 점도표 공개 후 뛰어올랐다가 이후 상승분을 반납했으며 다른 국채 금리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하락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그 수준을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오히려 시중 채권 금리는 소폭 내린 것이다. 이는 연준이 조만간 슈퍼 매파에서 좀 더 중립적인 입장으로 바뀔 것으로 채권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 격차도 마이너스 73.86bp로 역전폭이 확대됐다.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 현상은 통상 경기 후퇴의 전조로 여겨진다. 이런 시장의 움직임은 그간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성장 둔화,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연준이 이날 제시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9월 발표 때보다 내려가고 내년 인플레이션 실업률 예상치는 0.3%포인트, 0.2%포인트 각각 올라갔다. 성장이 둔화하면 연준도 내년에 결국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이 힘을 얻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도 연준의 향후 행보가 파월 의장 등의 말보다 더 비둘기파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연준의 경기 전망도 결과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헤지펀드 거물이자 억만장자인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캐피털 회장은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연준의 연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해 더는 믿을 수 없다면서 이를 3%로 올리는 게 장기적인 성장에 더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목 FTX 사태로 미 의회 암호화폐업계 규제론 확산, 방법엔 이견.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를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는 의원 간 시각차를 노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 의원들은 FTX 파산 사태 이후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론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FTX 청문회를 통해 회사가 기본적인 회계 시스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최근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제 의회가 나서 암호화폐 업계도 똑같은 돈 세탁 방지 규제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워런 의원은 로저 마셜 상원의원과 함께 암호화폐 업계의 돈 세탁 방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로이터는 암호화폐에 대한 비판론자는 이 업계가 사기와 위법으로 가득 찼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지지층에선 암호화폐 업계가 단순히 적절한 규제가 부족했기에 차질을 빚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 규제의 방법론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상원은행위원회 중진인 팻 투미 의원은 돈 세탁 방지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암호화폐 감독 권한을 넘겨주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같은 당신 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CFTC는 암호화폐 업계 규제에 충분히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비판도 받는 기관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어메리컨 대학 법대 교수인 힐러리 앨런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가상화폐 투자금의 가치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FTX는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2019년 만든 가상화폐 거래소로 한때 세계 코인 거래소 중 거래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단기간에 급성장했으나 지난달 유동성 위기에 빠져 130여 계열사와 함께 파산 보고를 신청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지난 12일 미 검찰에 의해 돈 세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상화폐 인기에 편승해 설립한 FTX의 규모가 커지면서 200억 달러 이상의 부를 축적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제목 XRP 2%대 하락, 이유는 리플세크 약식 판결 결과 내년 2분기로 미뤄질 듯.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0.40달러 저항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12월 15일 오전 9시 3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85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22% 하락한 가격이다.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3809달러, 최고 0.3946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이날 XRP 가격 하락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주식,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가 약화됐고 또 지난 2년여 동안 진행되고 있는 리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오들에 따르면 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트는 최근 리얼비전 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세크 약식 판결 시기에 대해 3월 31일 전에는 약식 판결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 판사는 우리에게 법정 조언자 지위를 부여했다. 수만 명의 XRP 홀더가 있다는 걸 판사가 인지하고 있다. 3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면 가장 이를 것이다. 4월이나 5월 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카르다노 설립자 찰스 호스킨스는 최근 이번 소송이 12월 15일 목요일까지 해결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리플의 최고 경영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소송이 2023년 상반기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목 롤러코스터 탄 비트코인, 투심 위축세 지속. 구겐하임 시아잉의 FTX 붕괴 후 줄파산 전망.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24시간 동안 18,000달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다. 비트코인은 FTX 파산 이후 급격하게 흔들렸던 암호화폐 시장이 한 달여 만에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가며 18,000달러대에 올랐지만 14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다시 17,800달러 선으로 후퇴했다. 비트코인은 이날 최저 17,739.51달러, 최고 18,318.53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코인마켓캡 기준 15일 오전 9시 23분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17,842달러이고 시가총액은 3,432억 달러이며 도미넌스는 39.6% 수준이다. 투자 심리도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이날 안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는 31을 기록하며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글로벌 자산운용사 구겐하임 파트너스 최고 투자 책임자 스콧 미너드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FTX 붕괴 이후 암호화폐 업계의 또 다른 플레이어가 파산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수년간 손쉬운 돈벌이가 끝나면서 암호화폐 업계는 더 많은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이제 취약한 업체들이 줄파산할 것이고 인터넷 버블처럼 업계가 정리될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규제 프레임워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제목 홍콩, 미국 달러 기준금리 0.50% 피 인상. 경제 한숨 돌려. 홍콩이 15일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했다. 홍콩의 중앙은행격인 홍콩금융관리국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날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한 후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4.25%에서 4.75%로 즉시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홍콩의 기준금리는 2008년 1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 수준에 육박하게 됐다. 홍콩은 미국 달러당 7.75에서 7.85 홍콩달러 범위에서 통화 가치가 움직이도록 달러 패그제를 채택하고 있어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홍콩은 미국을 따라 올해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자이언트 스텝에서 벗어나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진 것은 불황에서 벗어나려는 홍콩 경제에 절실히 필요한 한숨 돌리기라고 설명했다. 홍콩은 3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4.5%를 기록하며 세계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통상 시장에서는 2개 분기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경기 침체로 정의한다. 제목 FTX, 알라메다 맞대한 부채 숨기려 한국 계정 사용. SBF, 빗썸 인수 추진하기도.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의 진원지가 된 차회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막대한 부채를 감추기 위해 한국 계정을 사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와 FTX, 알라메다 리서치를 상대한 제기한 소송에서 FTX가 80억 달러에 달하는 알라메다 부채를 쉽게 구별할 수 없도록 FTX 고객 계정에 숨겼다고 밝혔다. 뱅크먼 프리드는 이 계정을 우리 한국인 친구의 계정이라고 부르며 알라메다에 급증하는 부채를 감추기 위해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CTFC는 주장했다. 또 이 계정은 알라메다의 메인 및 하위 계정과 같이 FTX 리스크 관리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한국인 친구가 누구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부 코드인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블룸버그는 FTX의 전 엔지니어링 이사였던 이샤드 싱의 이름으로 돼 있는 깃허브 계정의 비디 비용 계정이라는 단어와 함께 한국 KYC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깃허브는 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코드를 저장하고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코드 저장소이다. FTX 사업 과정에서는 한국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뱅크먼 프리드는 앞서 여러 인터뷰에서 우연히 알게 된 김치 프리미엄이 사업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가격이 국가마다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해 규제가 강한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차익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FTX는 한국의 한남그룹이라는 계열사를 뒀으며 뱅크먼 프리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인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제목 미 금리가 한국보다 1.25%피 높아져 한은 내년 3.5% 이상으로 올릴 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시 빅스텝을 밟으면서 한국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22년 만에 가장 큰 1.2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자이언트 스텝에서 픽스텝으로 긴축 속도가 줄었지만 연준의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오히려 4%대에서 5%대로 높아진 만큼 앞으로 한미 금리 차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내년 상반기까지 픽스텝은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한 금리 격차를 방치하면 높은 수익률을 조차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겨우 진정된 물가까지 다시 들썩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 당분간 긴축 기조. 이번 인상기 최종 금리 5% 넘을 듯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3에서 14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에서 4.00%에서 4.25에서 4.50%로 0.50%포인트 올렸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0월과 시장 전망치를 모두 밑돌자 6.79일 1월에 이은 5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피하고 픽스텝으로 보폭을 줄였다. 하지만 긴축 속도만 다소 더뎌졌을 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날 공개된 새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의 중간값은 5.1%로 전망됐다. 앞서 9월의 4.6%보다 오히려 0.5%포인트나 높아졌다. 결국 연준이 조금 천천히 그러나 더 높은 수준까지 올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어느 시점에는 긴축 기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점차 목표인 2%로 되돌리기 위해 충분히 긴축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은 내년 3.5%에서 그치면 역대 최대 1.50%p 이상 벌어질 수도. 연준의 빅스텝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00에서 1.25%포인트로 벌어졌다. 1.25%포인트는 2000년 10월 1.50%포인트 이후 가장 큰 금리 역전폭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 1996년 6월에서 2000년 5월 당시 우리나라보다 미국 금리가 최대 1.50%포인트 높은 시기가 6개월이나 이어졌는데 이후로는 이날 1.25%포인트가 최대 격차 기록이다. 더구나 점도표에 찍은 대로 연준이 이번 인상기 최종 금리 수준을 5% 안팎까지 높일 경우 한미 금리 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50% 또는 그 이상까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4일 베이비 스텝을 결정한 뒤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위원이 3.50% 제안했다고 답한 바 있다. 한은과 연준이 현재 시점의 예상대로 내년 각 3.5%, 5.0%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면 격차는 1.50%포인트에 이르고 한국 경제는 내년 상당 기간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절하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은도 상반기까지 인상 기조 유지할 듯. 빅스텝 압박은 줄어이에 따라 한은도 내년 1월 13일 베이비 스텝을 시작으로 당초 시장의 전망보다 더 오래 높은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3.50% 이상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화가 절하될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은 높아지는 만큼 힘겹게 정점을 지난 물가에 다시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앞서 8월 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종료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이 총재는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회의 직후 우리 금리 정책에는 국내 요인이 먼저고 미연준의 영향을 본다고 강조했지만 지난 9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곧바로 10월 두 번째 빅스텝을 단행한 것처럼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가 연준의 긴축 속도와 기간, 그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연준이 긴축 속도를 줄이면 한은도 세 번째 빅스텝까지 동원에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 신용 경색 상황과 내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할 때 하는 입장에서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긴축 기조는 유지하되 그나마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셈이다. 제목
골드만삭스, 머스크 리스크의 테슬라 목표가 낮춰 트위터 인수, 악재로 작용.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14일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05에 $235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의 마크 딜레이니 애널리스트는 이날 투자 메모에서 글로벌 전기차 공급량이 늘어나는 반면 경기 둔화로 수요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테슬라의 2023년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4.90에 $4.50로 낮추고 목표 주가도 내렸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골드만삭스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등의 영향을 받아 장중 1%대 약세를 보이며 $160를 하회했다. 테슬라는 최근 며칠 동안 머스크 리스크와 중국 시장 수요 둔화 가능성 등이 부각되며 폭락했고 연초 대비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골드만삭스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후 불거진 리스크가 테슬라 주가의 악재가 됐다고 지적했다. 딜레이니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청정에너지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었지만 테슬라 브랜드가 더욱 양극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시장조사업체 모닌 컨설트도 최근 보고서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혹은 공화당을 지지하느냐 등 소비자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테슬라에 대한 호감도가 달라진다며 테슬라가 당파적 브랜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새 소유주가 된 뒤로 SNS 정치 지형이 좌편향됐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복원했고 지난달 중간선거 하루 전날에는 공화당에 투표하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트위터 인수 이후 테슬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테슬라 주주들이 장기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제목. 인플레 잡기에 진심인 미영준. 긴축적 통화정책 지속 예고.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2월에는 보폭을 줄이리라는 것은 사실상 예고된 상태였다. 시장의 관심은 이번 8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기준금리 인상 폭이 아닌 내년 통화정책의 향방에 몰렸다.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피로감을 느낀 투자자들은 최근 발표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나타났다면서 연준의 방향 전환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연준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날 0.50%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로 올린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말 금리 예상치는 5.00에서 5.25%였다. 내년에도 추가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다. 당장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했던 시장의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2023년에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설문 결과인 분기별 경제 전망을 언급하면서 세배는 없다라고 못을 박기도 했다. 물가 안정을 경제의 기반이라고 규정한 파월 의장은 아직도 할 것이 많다라며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 저성장과 실업률 상승 등 경제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고도 인정했다. 다만 그는 가장 극심한 고통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실패에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경제가 고통을 줄이고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긴축을 완화해야 한다는 시장의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이 같은 연준의 강경한 분위기는 물가 안정이라는 과제 달성이 예상보다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준은 내년 물가 상승률을 3.1%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연준이 내놓은 2.8%에서 0.3%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를 맞추지 못하는 만큼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24년의 물가 상승률 예측치도 2.5%로 지난 9월 예측치보다 상향 조정됐다.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제목. 파산 신청 FTX의 새 CEO, 시간당 168만 원 보수받아.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보호 절차를 진행 중인 존 제1의 최고 경영자가 보수로 시간당 $1,300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FTX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레이 CEO가 시간당 $1,300의 보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레이 CEO가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그의 연봉은 $260만 달러에 이른다. 레이 CEO는 3명으로 구성된 자신의 구조조정팀과 함께 FTX의 파산보호 절차를 진행 중으로 FTX에서 일하는 직원들과는 신분이 다른 전문적인 독립계약자다. 이는 FTX 투자자들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전에 보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CNBC는 전했다. 레이 CEO는 FTX가 파산보호 신청을 한 후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의 뒤를 이어 CEO에 올라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2001년 회계 부정으로 무너진 에너지 기업 앨론의 빚잔치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한 것으로 유명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다. 그는 당시 앨론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연간 기준으로 $120만 받은 바 있다. 레이 CEO는 지난 13일 미 하원에서 열린 FTX 청문회에서 나의 경력을 통틀어 조직의 모든 부문에서 이런 기업 통제의 완전한 실패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제목 IESO 전망치 상향의 상승. 국제 유가는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했다.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89달러 오른 배럴당 77.28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WTI 가격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올랐다. 이날 종가는 이달 2일 이후 최고치다. 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수요 전망치 상향 소식과 달러화 약세에 상승했다. IEA는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전 세계 올해 원유 수요가 하루 23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기존보다 하루 14만 배럴 상향했다. 내년 원유 수요 증가량은 하루 170만 배럴로 기존보다 10만 배럴 높였다. IEA는 경유 수요가 전 세계 거의 모든 부문에서 예상치를 웃돌았다며 유럽의 많은 제조업체가 에너지 위기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기존 원료 에너지를 경유로 대체한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를 재개할 채비를 하는 점도 IEA의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하는 데 일조했다. IEA는 전 세계 올해 총 원유 수요가 하루 9,990만 배럴에 달하고 내년에는 하루 1억 16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날에는 석유 수출국 기구가 올해와 내년 원유 수요가 각각 하루 250만 배럴, 22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우한다의 크레이그 얼람 선임시장의 럴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원유 수요와 공급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해 원유 시장의 많은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WTI 가격이 최근 며칠간 배럴당 70달러에 근접한 이후 반등했다며 이는 백악관이 올해 방출했던 전략비 충류를 그 수준에서 다시 채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시사했던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즉 미국의 비충류 매입 가능성이 계속 유가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한 이후 달러화 가치가 하락세로 돌아선 점은 유가 상승에 일조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지수는 이 시각 0.4%가량 하락한 103.707 근방에서 거래됐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크게 늘었다는 소식은 유가의 상단을 제한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9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1,023만 1,000배럴 증가한 4억 2,412만 9천 배럴로 집계됐다. 원유 재고는 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날 증가량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10만 배럴 감소와 달리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휘발유 재고는 449만 6천 배럴 늘어난 2억 2,358만 3천 배럴을, 디젤 및 난방유 재고는 136만 4천 배럴 증가한 1억 2,017만 1천 배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재고는 260만 배럴 증가하고 디젤 및 난방유 재고는 200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휘발유 재고는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케이플러의 매트 스미스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 약천으로 지난주 멕시코만 지역의 수출이 상당히 줄었다라며 재고 증가분의 대다수인 880만 배럴이 해당 지역에 몰려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다음 주 나오는 보고서에는 키스톤 송유관의 차질이 수입 감소에 반영되고 수출이 회복됨에 따라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목
미증시 스크루지 파월의 하락. 산타랠리 물 건너가. 미국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에 하락했다. 연준이 예상한 폭으로 금리를 올렸으나 내년 금리 전망치가 오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산타랠리의 찬물을 기얹었다. 1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2.29포인트 하락한 33,966.3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4.33포인트 밀린 3,995.32로 나스닥 지수는 85.93포인트 떨어진 11,170.89로 장을 마감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금리 인상 속도는 기존 4차례 0.75%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낮아졌다.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에 따르면 위원들은 내년 최종금리가 5.1%, 즉 5.00%에서 5.25% 범위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보다 높은 금리를 예상한 위원도 19명 중에서 7명에 달했다. 위원들은 모두 올해보다 높은 금리를 예상해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은 없었다. 연준의 피벗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 이에 대한 힌트는 성명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성명서는 이전과 거의 같았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해 환영할 만한 감소라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하락한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파월은 여전히 금리 인상에 있어 갈 길이 남았으며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내려가는 증거가 보일 때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의 발언 이후 이번 회의가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다. 한편 11월 수입 물가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하락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0.6% 하락했다. 수입 물가는 지난 7월부터 계속해서 내림세를 걷고 있다. 11월 수치는 월가 예상치인 0.5% 하락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 SP500 지수 내 헬스 업종을 제외하고 10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다. 개별 종목 중에 델타항공의 주가는 회사가 올해 4분기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고 내년 실적 전망치도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을 제시했다는 소식에 2% 이상 올랐다. 핀테크 업체 소파이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회사 최고 경영자가 자사주를 500만 달러어치 매입했다는 소식에 6% 이상 올랐다. 테슬라의 주가는 골드만삭스가 수요 둔화를 이유로 테슬라 목표가를 기존 305달러에서 235달러로 내렸다는 소식 등에 2% 이상 떨어졌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의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연준이 계속 긴축을 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데 투자자들이 실망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건 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짐 카스는 CNBC의 연준의 최종금리 전망치가 9월에 4.6%였던 데서 5.1%로 오른 것이 매파적인 큰 이슈이다라며 게다가 인플레이션 속도가 둔화하기 시작했다는 데 대한 얘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완전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글렌메드 프라이빗 웰스의 제이슨 프라이드는 성명서에서 연준의 방향 전환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발한 투자자들은 실망했을 것이라며 특히 목표 범위의 계속된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는 표현은 연준이 당장 금리 인상 캠페인을 중단할 계획이 없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볼빈 자산운용의 지나 볼빈 사장은 마켓워치의 연준이 조만간 방향을 들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의 CPI 보고서의 연말 모드였던 투자자들에게 이날 오후 연준 회의에서 파월이 스크루지 역할을 하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내동댕이 쳐졌다라고 덧붙였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1.41포인트 하락한 21.14를 기록했다.